안면마비는 어떤 경우에 잘 낫고 어떤 경우에 잘 낫지 않을까요? 오늘은 안면마비가 잘 낫지 않는 예후가 좋지 않은 5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얼굴이 하루 이틀 만에 완전한 마비가 일어난 경우입니다. 하루 만에 갑자기 얼굴이 하나도 그쪽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이게 신경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. HB 그레이드 4, 5 정도 되시는 저희 환자분이 표현을 하기로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얼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듯 하루 이틀 만에 전체 마비가 발생하면 보통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안면마비는 신경마비가 일어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보통 하루보다는 한 4, 5일에 거쳐서 서서히 마비가 더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보통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안면마비는 굉장히 증상의 진행이 빠르고 완전한 쪽으로 가게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,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인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귓바퀴 주위와 귀 뒤쪽의 수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귀에 나타난 수포를 빨리 발견해서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런 치료를 빨리 사용을 하면은 회복이 그래도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지만은 간혹 이 수포가 나타난 걸 빨리 잡지를 못해서 놓치셔서 마비가 된 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 발견이 돼서 수포가 없어지지 않고 궤양이 생기고 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신경통이 후유증으로 남아서 좀 오랜 시간 동안 통증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대상포진 질환 자체가 컨디션과 면역력이 아주 최악으로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몸의 회복도 매우 느리게 돌아오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, 예를 들어서 미각이 마비된다, 청각 과민이 일어난다, 성대가 마비된다 등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증상을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에서는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초기부터 HB 그레이드 4 이상의 가볍지 않은 마비로 발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경과 근육의 회복도 비슷한 정도로 마비가 일어난 다른 일반 특발성 그 벨마비보다도 훨씬 회복이 천천히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얼굴 근육이 마비된 외에도 눈물 분비 장애가 생기거나 청각 과민이나 미각 마비 같은 다른 운동 말고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이 될 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안면신경은 뇌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위쪽에서 눈물샘 조절하는 신경이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 귀 주위를 돌면서 귀 안에 있는 청각에 영향을 주는 신경이 갈라져 나오고 좀 더 아래쪽엔 혀의 앞쪽 3분의 2 미각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쪽도 함께 갈라져 나옵니다. 그래서 신경 가장 아래쪽에서 마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얼굴 근육만 마비가 일어나지만 좀 더 위에서는 미각, 그보다 위에서는 청각, 아주 위에서 하면 눈물샘 분비 장애까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아주 위에서 생긴 마비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네 번째, 고령인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고령인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된 후에 회복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비슷한 정도 마비 환자보다는 회복이 훨씬 더 안 된 상태에서 회복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섯 번째, 당뇨가 있다면 회복이 느립니다. 당뇨랑 고혈압을 둘 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봤을 때 대체로 당뇨가 조금 더 나쁩니다. 당뇨가 있다면은 혈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경의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안면마비 회복이 느립니다. 이제 안면마비에서 회복이 느리고 예후가 나쁜 케이스 아시겠죠? 그렇지만 예후가 나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활운동의 적정성과 노력 여하, 여러 환경에 의해 따라서 회복의 속도와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재활해서 또 건강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.